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새로운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강에서 얘기했던 거는 사실, 우리가 이 검색 기능을 만드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결국 만드는 거였어요. PDF를 넣어서 그거를 뭐 쪼개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검색하기 좋게 나눠서 데이터화 시켰다. 라는 것까지를 지금 한 거라면 이제는 검색 모델을 만들고 LLM이랑 연결을 해서 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만들게 될 겁니다. 뭐 검색 모델이라고 해서 거창할 것 같지만 늘 그렇듯이 전혀 어렵지 않고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다 그랬죠? 오브젝트까지 올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PDF 파일들을 조각조각 내서 청크라는 단위로 만들어서 오브젝트화 시켰고 이제 이거를 검색하는 일만 남았어요. 잘 검색해서 써먹으면 돼요. 거기에 AIP 로직이랑 워크샵이라는 두 가지 기능 써볼 텐데 AIP 로직은 딱 이름만 들어도 AI가 들어갈 것 같죠? AI를 사용할 수 있는 로직. 굳이 AI를 꼭 쓰지 않아도 되지만 AI를 사용할 수 있는 로직이다. 저 로직의 가장 매력은 AI를 로직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뭐 대단히 복잡한 코드나 이런 걸 알지 않아도 AI한테 시켜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좀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팔란티어로 들어와서 우리 새로운 이제 앱을 써봐야겠죠? AIP 로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IP 검색하면 AIP 로직이라고 있죠? 에이전트 얘도 재밌는 기능인데 이번에는 AIP 로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 파일의 형태를 결국 만들게 되는 거예요. 뭐 파일 이름은 바꾸지 않을게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파일명 바꿔도 되고 그래서 이런 파일을 이제 만들 거야. 자, 이렇게 떠요. 그러면 자, 좀 생소하죠? 처음 봤으니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얘가 지금 레드와 블럭이라고 돼 있잖아요. 블럭의 단위를 내가 원하는 블럭들이 각각의 기능 얘도 블럭이고 이런 블럭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다 각자의 기능을 가진 블럭들이거든요. 이렇게 블럭들을 쌓아서 여기 인풋이랑 아웃풋이 있어요. 그러면 인풋의 값을 받아서 블럭 해서 각 블럭별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결국은 아웃풋으로 뭘 뽑아내고 싶어 라는 펑션 로직을 만들어내는 게 이 ARP 로직이다. 그런데 그 로직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차근차근 알아가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인풋을 뭘 받게 될까요? 인풋은 우리가 나중에 만들 거를 상상을 해보면서 얘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사용자의 질문을 받을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질문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질문을 받아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PDF 쪽에 놓은 청크 그 내용들을 검색해서 그래서 아웃풋으로 답변을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내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인풋에서 뭐냐면 질문이 올 거야. 질문은 그냥 사용자 질문이라고 쓸게요. 이건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사용자 질문이 들어올 거야. 사용자 질문이라는 변수죠. 베리어블 네임이고. 그럼 그 타입이 뭐냐? 이거 그냥 텍스트로 들어오겠죠. 사람이 텍스트로 칠 테니까. 그거 스트링이야. 인풋은 이거 하나예요. 인풋은 이거 하나고. 그러면 이 인풋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검색할 것이냐. 우리 검색이죠. 검색이면 아까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멘틱 검색이라는 말을 썼어요. 시멘틱 검색. 이렇게 의미로 파악하는 거 시멘틱 검색이다. 그래서 시멘틱 검색을 하려면 뭐 이렇게 벡터 엠베딩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벡터화 했었는데 결국 시멘틱 검색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블럭들에 보면 유즈 LLM 있고 시멘틱 서치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시멘틱 서치를 할 수 있다라는 블록을 만들 수 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눌러보면 시멘틱 서치라는 이름의 블록이 생기고요. 세팅해 주는 거예요. 세팅 어떻게 해줄까요? 오브젝트 셋은 결국 검색할 대상이 되겠죠? 질문을 받아서 어떤 오브젝트를 검색할 거냐. 그럼 여기 내가 올려놓은 저희 지난 시간에 오브젝트로 올려놓은 그 오브젝트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청크 인베딩 결과라는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 만들어온 이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오브젝트냐면 여기서 뭐 여기 있죠? 지금 저기 몇 개 없으니까 보통은 검색을 할 거예요. 청크 내가 저 이름 알고 있다가 청크 인베링결과 맞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눌렀어요. 그러면 청크 인베링 결과에서 검색을 할 거다. 그러면 이 오브젝트들 중에 어떤 프로퍼티에서 검색을 할 거냐? 근데 우리는 지금 시메트릭 서치잖아요. 지금 누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인베딩 청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파이프라인에서 벡터에 인베딩 했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걸 벡터에 인베딩화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렇게 인베딩 청크. 요 기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누를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기도 하지만 우리 파이프라인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인베디드 벡터라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아웃풋을 뽑아냈죠. 벡터의 형태를 가진 데이터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메트릭 서치 하려면 벡터화된 형식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 걔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클릭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길었는데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리턴 오브젝트 이건 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까운 걸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기 예를 들어 키텐이라는 걸 검색했어. 그러면 이 주변에 가까운 거 순서대로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걸 몇 개 찾아다 줄까? 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한 개, 두 개만 찾으려고 그러면 진짜 여기 있는 거 찾을 거고 10개 하면 요렇게 10개, 20개, 100개 하면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내 니즈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리턴 오브젝트 뭐 한 10개 정도 해볼게요. 매뉴얼리 인풋에서 10개를 찾을 거고 쿼리가 결국은 이게 검색문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사용자 질문을 받은 이 질문으로 받은 이 문자가 결국은 검색의 조건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질문이 토끼 아니면 질문이 결핵. 결핵은 무슨 병이에요? 토끼는 어떤 동물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질문이 될 거고 그럼 쿼리에다가 이 사용자 질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니멈 시뮬러리티 스레시홀드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얼마나 가까운 값을 찾는 거냐에 대한 것이거든요. 0에서 1까지 정해주는데 보통 0.7에서 0.8 정도 쓴다고 하는데 0.8 정도 해볼게요. 이런 거 모르면 복사해서 이런 데도 물어봐도 돼요. AIP 어시스턴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얘한테 이걸로 물어봐도 되고 좀 물어볼까요? 설명 잘해주죠. 제공된 인계값보다 낮은 의미적 유사도를 가진 결과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0은 완전히 다름, 1은 완전히 같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0.7에서 0.9 사이를 써요라고 대답을 해주는데 이번에 그런 말 안 해주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자주 쓰는 것 같아. 너무 정확한 것만 알려줘라고 하면 사실 주변에 있는 것도 좀 의미가 비슷한 것도 찾고 싶고 너무 동떨어진 거는 사실 필요 없고 하니까 이 정도 쓰는 것 같은데 0.8로 해서 진행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요 블로그로 시메틱 서치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검색기에 다 만든 건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검색 모델만을 만들어준 거예요. 검색 모델만을 만들어준 거고 이 검색 모델은 이 PDF 청크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청크들이 어떤 건지만을 뽑아서 한 거고 사실은 이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LLM 생성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좀 스무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디버깅 할 수 있어요. 디버깅해서 요 블록만 한번 실행해 볼 수 있거든요. 실행해보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 질문 우리 검색기는 일단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사용자 질문이 결핵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얘는 그 수많은 PDF 오브젝트 세트 중에서 지금 10개의 오브젝트 세트 골라준 거예요. 이 문구들이 너가 검색한 결핵이라는 단어랑 가장 유사한 오브젝트들이야 라고 해서 오브젝트들만 딱 골라줬어요. 그러면은 이 기능만으로는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를 그냥 보여준다 까지는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얘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결핵 라고 검색했을 때 이 오브젝트들이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오브젝트들에서 얘가 읽어갖고 요렇게 예쁘게 나한테 답변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고 자 프리뷰 다 접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유지 LLM 쓰는 거예요. 그럼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아까 파이프라인에서 한 거랑 약간 민맥상 포함인데 여기도 그냥 프롬프트 써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줄까요? 너는 질문, 답변 전문가야. 그 전문가라고 해야 좀 잘해주겠죠? 질문을 보고, 관련 문서도 보고, 답변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답변 전문가는 질문을 보고, 질문은 여기 사용자 질문이죠? 질문은 하고 슬래시 하면 여기 사용자 질문을 고를 수 있어요. 사용자 질문. 이렇게 딱 구조화해서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질문 그리고 관련 문서. 관련 문서는 슬래시 하면 여기 지금 서치드 올 청크 인베딩 결과라고 돼 있는데 결국 이거예요. 서치드 올 이거 인베딩 결과.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잘 설정하면은 내가 좀 알아보기 편하겠죠? 여기서 관련 문서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오브젝트들 골랐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지 찍어줘라는 거고 유즈 LLM 요게 정리한 내용이다. 그죠? 유즈 LLM이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아까 봤을 때 지금 요 나오는 요 텍스트 요게 한글로 정리된 요 내용이 유즈 LLM이라는 컬럼의 데이터였던 걸로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고 저도 뭐 기억이 안 나면 예를 들어 뭐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이런 데 가보면 얘가 어떤 값에 뭐가 있었는지 막 나오거든요. 보면 UGLLM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 있고 패스에는 이런 값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요거 써야 되겠구나. 뭐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잘 짜주면 됩니다. 관련 문서에다가 그렇게 해줬고 아까 슬래시 사실 내가 이걸 했는데 요걸 하는 순간 요 위에 요 블록이 자동으로 생겼거든요. 요거는 뭐 잘 해주면 이거 무시하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오브젝트에서 특정 내가 아까 찍은 그 유즈 LLM이라는 항목을 뽑아서 얘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얘가 알아서 잘 해줬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팅해줄 건 요거 시스템 프롬프트 주고 태스크 프롬프트 줘서 얘가 잘 알아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말을 AI한테 잘 전달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요. 모델은 또 뭐 가벼운 거 쓰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그쵸? 나노 뭐 이런 거 쓰죠. 쓰고 이것도 싱글 컴프레션 이게 보면은 뭐 설명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복잡한 생각 이게 간단한 생각 뭐 이런 건데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복잡한 거 할 때는 또 이런 거 써주고요. 한 번씩 눌러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해보면 사실 재밌습니다. 자, 2가지 해서 3가지 지금 결과적으로는 블록이 생겼고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장해주고 어떻게 한번 이것도 프리뷰 한번 해볼까요? 아까는 요 블록에서만 프리뷰를 눌렀다면 지금은 클리어를 하고 그러니까 이 블록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요 블록에 대한 블록 인풋, 블록 셀렉티드 블록에 대한 걸 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아니라 그냥 프리뷰를 누르면 이 전체 A에 대한 프리뷰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자 실무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결핵해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여요. 어떤 단계에 네가 설정한 3가지 블록을 차례차례 수행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네, 나왔네요. 그러면 나는 결핵이라고 한마디 쓸 뿐인데 얘가 아까 우리 서치한 여러 가지 오브젝트 셋의 내용을 읽어서 그다음에 LLM이 이거 다 읽어서 이거의 답변으로 이렇게 멋지게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럴싸하죠. 아주 그럴싸해요. 네. 그럼 우리는 이거 잘 만든 거예요. 오, 잘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장하고 퍼블리시를 하면 이제 다른 앱에서 쓸 수 있게 돼요. 네, 퍼블리시가 됐고요. done 하면 네,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AIP 로직과 워크샵 중에 AIP 로직 부분을 만든 거예요. AIP가 들어간 로직이죠, 말 그대로. 네, AI가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 검색 로직을 만든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검색 모델이란 걸 다른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워크샵을 통해서 이 LLM의 결과물을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화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으로 오면 약간 이러한 화면이거든요. 질문 칸이 있고 답변으로 받는 칸이 있는 이렇게 2가지 섹션으로 나눠진 워크샵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와서, U에서 워크샵을 만들면 되겠죠? 예전에도 한번 해봤었는데, 워크샵 모듈 해서 만들면 워크샵 파일 하나 만들게 되고요. 요런 파일이 됐는데, 뭐 아래 위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레이아웃을 골라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내가 직접 잘라서 써도 되는데, 그때 저거는 뭐 그리드 요걸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드로 시작해볼게요. 그럼 그리드로 해서 지금 요런, 네 가지로 이루어진 섹션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여기서 뭐 필요 없는 거 지우면 되죠.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오, 됐다. 요렇게 두 개 하면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약간 유사한 형태가 되겠죠. 네, 요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까요? 위에부터 해볼까요? 위에는 이제 텍스트를 받을 거예요. 텍스트를 받을 거니까 여기다가 add widget 해서 텍스트 받는 게 뭐가 있었냐면 텍스트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텍스트 인풋이라고 있네요. 인풋 받을 거니까 요거 그럴싸해 보이죠? 텍스트 인풋 받고 여기는 레이블은 질문 받는 칸. 질문 써주세요.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쓴 질문은 이쪽에 텍스트 인풋 원 스트링 밸류라는 값으로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될 거예요. 이쪽에 저장된다는 뜻이고, 이건 된 거예요. 이걸로 여기다 질문을 쓰면 질문이 여기 저장되겠죠. 그러면 밑에 칸에서 이 질문에 따라서 답변해주면 되거든요. 답변 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답변 칸을 뭘로 만드냐? 아이들 위젯 해서, 마크다운이라는 위젯을 써줄 건데, 결국 텍스트를, 이렇게 내가 쓴 텍스트를 표현해줄 수 있는 류의 위젯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텍스트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베리어블을 변수에 대한 값을 여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다 베리어블 아까 만든 텍스트 인풋 1 이걸 하면 이게 그대로 뜨겠죠? 뭐 질문 쓰는 대로 여기 쓰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심어야 될까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AIP 로직의 결과물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질문 칸이고 답변 칸. 여기다가 여기 들어가는 베리어블이 이 베리어블이 아니라 베리어블 만들 거예요. uString 베리어블 해서 요 중에서 여기 뭐 다양한 종류의 베리어블들을 넣을 수 있는데 오늘은 펑션. 우리가 사실 만든 게 AIP 로직 펑션이거든요. 우리가 직접 만든 기능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의 결과물, 펑션의 결과물을 요 텍스트의 형태로 받을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스트링 펑션에서 여기서 찾아볼게요. 그럼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건 얘가 예전에 만든 거고, 우리 AIP 로직 만들 때 이름 딱히 안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AIP 로직 해서 뭐 3월 26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사실 우리가 만들어준 펑션 이름이에요. 그래서 AIP 로직, 이거 있죠? 요 밑에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름을 좀 잘 정해줘야, 그때그때 잘 정해줘야 이렇게 다른 데 찾아 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AIP 로직 찾아주고, 그럼, 이 펑션은 쓸 거고, 버전, 제가 한 번, 두 번 만들었네요. 뭐,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버전이 올라가요. 그래서, 최신 버전을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세팅 값들은 사실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어떤 기능 만들었나요? 사용자 질문이란 걸 인풋으로 받아서 계산해서 아웃풋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펑션의 인풋은 사용자 질문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네가 받으려고 했던 사용자 질문 이거 뭐야? 어디서 가져오면 되지? 어디서 참조하면 되지?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게다가 여기에 들어갈 꽂힐 질문은 여기서 사람들이 쓸 이거죠.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눌러주면 그런 세팅이 된 거예요. 여기서 질문한 거를 요로 받아서 결과물을 내서 그 다음에 이 변수에다가 꽂아주게 될 거예요. 벌써 연결해주니까 바로 떴죠. 질문이 어땠나요? 미음 이상한 얘기 하니까 얘가 질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뭔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세이브 해보고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세이브 폴리시 하고. 그러고 보니까 좀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질문하세요 칸에는 요 질문만 텍스트만 이렇게 딱 뜨게 해놨잖아요? 요것만 좀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 요 섹션을 잘 골라서
여기를 뭐 오토백스 이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맥스 오토 값으로 하면 텍스트의 사이즈, 텍스트 창의 사이즈에 따라서 딱 맞춰주고 그 다음에 답변 뭐 이렇게 하면 그럴싸한 것 같아요. 저장하고 이 뷰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핵의 치료법 하면 질문함과 동시에 깜빡깜빡 돌아가죠. 들어가면서 떴습니다. 결핵의 치료법은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것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올린 PPT 안에서만 검색한 내용일 거예요. 네, 그래서 특정 병명으로 뭐 검색을 해도 되겠지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는 시멘틱 서치를 방식으로 구현하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플루클로 풍경 어떡하지? 이렇게 자연어의 형태로 정확한 키워드가 아닌 것에 대해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최신 기법인 레그를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스텝에 따라서 이렇게 리뷰를 해보자면 미디어셋에서 PDF 파일을 올렸고요. 파이프라인 빌더에서 막 쪼개졌죠. 그 PDF를 막 쪼개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청크라는 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웜톤 로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AIP 로직 어떤 검색 엔진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검색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자 UI까지 만들게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회사에서 내가 딱 보고 싶은 문서, 검색하고 싶은 문서 같은 거 이렇게 잘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료들한테 할 수 있겠죠. 여기다 검색하면 내가 다 검색해줄게. 네,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튜토리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이 레그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법은 굉장히 뭐랄까 기초적인 아주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었고 조금 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 아니면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내가 정확한 니즈를 찾아가는 것도 참 재밌는 활용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두 번째 튜토리얼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모르겠어요. 다음번에도 좀 더 재밌는 튜토리얼 찾아서 한번 해보고 튜토리얼 사실 몇 개 하고 나면 끝날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제가 약간 일상 속에서 찾는 그런 주제들로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볼까 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